적지 않은 산모들이 출산 이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죠. 몸조리를 하면서 보통 2주 정도 휴식을 취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곳도 있는데요. 출산이 임박하면 거동이 쉽지 않다 보니 보통 5, 6개월 전부터 산후조리원을 알아보고 미리 계약을 합니다. 이때 몇몇 업체들은 할인해준다며 계약과 함께 모든 비용을 미리 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한 산후조리원이 비용을 미리 받은 뒤 갑자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산모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20개월 된 딸아이가 있는 주부 안모 씨. 곧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요즘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출산 후 들어가기로 한 산후조리원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상담 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셔터가 내려져 있더라고요. 아무 사람이 연락이 없었어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안 씨가 해당 산후조리원과 계약을 한 건 지난해 9월. 출산 경험이 있었더라 몇 가지 조건을 염두에 두고 미리 신중하게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던 중에 해당 산후조리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째 때 전문살이 와가지고 되게 고생을 많이 한 케이스여가지고 성주에 계시는 선생님이 계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전문살이 또 오더라도 제가 믿고 맡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선택한 가장 큰 기준이 됐던 거죠. 아직 어린 첫째를 산모의 방 안에서 함께 볼 수 있도록 한 점도 마음에 들었고 전문의가 일주일에 2번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펴봐준다고 하기에 안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안 씨가 계약을 하려 하자 해당 업체는 추가 할인을 해줄 테니 비용 전부를 미리 내달라고 요청했다는데요. 완납하면 또 10만 원 해주시고 카카오톡 친구 맺으면 10만 원 해주시고 뭐 어디서 또 10만 원 해주시고 안 그래도 가격이 저렴한데 그 자리에서 4, 50만 원은 또 할인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완납을 그냥 더 하게 됐어요. 원래 비용보다 무려 4, 50만 원을 저렴하게 계약한 안 씨.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지난 6일이었습니다. 가족실 내부 공사 때문에 공사로 인해서 잠깐 문을 닫는데 뭐 투어나 상담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막 연락처 적혀져 있고 이렇게 안내문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 연락처로 연락을 해봤는데 연락이 안 되고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도 이미 도메인이 없어졌더라고요. 당황한 안 씨는 업체 대표인 장모 씨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장 씨는 1월 16일 산후조리원을 운영을 다시 시작할 것이며 만일 문제가 생길 경우 다른 산후조리원을 소개할 테니 안심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안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16일이 이미 지났지만 산후조리원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코앞에 둔 터라 이미 부른 배를 안고 또다시 산후조리원을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 제가 이 사건에만 지금 온전히 신경이 쓰여 있고 저도 지금 조리원을 또 알아봐야 되고 하는 상황이니까 퇴근은 퇴근대로 안 되고 있고 돈은 돈대로 더 나가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안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터넷 카페엔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피해를 봤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던 겁니다. 한 산모는 태어난 지 3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안고 새로운 산후조리원을 찾아다녀야 했다고 말합니다. 21일 날 병원에 11시까지 퇴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10시 20분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가 지금 조리원이 사정이 있어서 문을 닫았다. 3일 전 일정을 확인했을 때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돌연 문을 닫았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대표 장 씨는 대신 다른 산후조리원을 소개했습니다. 골방 수준의 그 냉골에 뭐 제가 낸 돈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치의 방이 아니었어요. 산모는 결국 아이를 안고 새로운 산후조리원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산모 역시 할인을 받는 조건으로 이미 370만 원을 완납한 상황. 하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1일 날 다른 조리원에 들어가고 22일까지 그 다음 날까지 돈을 주겠다라고 저희한테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일까지 주겠다 했는데 그때도 돈을 안 줬고요. 장 씨가 차일피일 환불을 미루는 사이 사전에 모든 비용을 지불한 산모들은
허겁지겁 다른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서 이중으로 돈이 들었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장 씨를 경찰에 고소한 상황.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40명.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피해 금액은 모두 6,600만 원입니다. 피해자들은 장 씨가 산후조리원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할인과 행사를 미끼로 산모들을 무리하게 끌어모았다고 주장합니다. 10월부터인가 문제가 있었다는데 지원금 있는 거 다 채납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약을 한 게 그쯤이었고 그 뒤에 사모님들 저희가 뭐 기적해드린다고 하면서 소개시켜달라고 문자가 왔었어요. 그렇다면 장 씨가 운영하던 산후조리원의 사정은 어땠을까? 장 씨가 산후조리원을 운영한 건 약 2년 정도. 그 사이 관리비가 꽤 밀려 있다고 합니다. 관리비도 밀려 있어요. 제가 그냥 2천만 원 넘는 걸 알고 있는데 거의 1년 안 낸 거지. 장 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운영이 힘들어 문을 닫았지만 돈을 가로챌 목적은 없었다고 밝히는 한편 피해자들에겐 산후조리원을 처분하는 대로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사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때 보건소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부실한 산후조리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휴업이거나 폐업하게 되면은 소비자는 예기치 못한 피해를 이제 입을 수 있는 거죠. 최초 계약 시에는 그 이용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납부를 하시고 대략 한 달 정도 그쯤 임박해서는 그 남은 잔여 대금에 대해서 신용카드 할부로 좀 결제하시는 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좋겠습니다. 경찰은 장 씨를 상대로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산모들을 끌어들인 건 아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